안녕하세요. 듀네미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2 곱하기 2 곱하기 2 큐브 해법 영상이에요. 이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큐브의 어떤 빠른 해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초보자들을 위한 그런 해법 영상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분들이랑 좀 차별점을 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어떤 상황만 던져주고 공식 던져주고 그냥 외워라라는 식의 영상은 아니에요. 그냥 어디까지나 될 수 있으면 모든 조각의 움직임 그리고 왜 이런 공식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공식을 이해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컨셉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만 시청하세요. 1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단계는 여러분들이 색깔 하나를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흰색을 한번 기준을 잡고 밑바닥부터 1층, 2층을 한번 맞추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인지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흰색으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흰색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흰색을 자기 마음속에서 이제 1층으로 맞춰야지 라고 했으면 일단 어떤 한 조각을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둬도 되고 아니면은 얘를 기준으로 둬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기준을 뒀으면 흰색 옆에는 당연히 흰색 조각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흔히 초보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평면으로 봤을 때 여기가 흰색이니까 여기가 무조건 흰색이면 된다. 그리고 여기도 흰색, 흰색. 이 평면으로 봤을 때만 흰색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어디까지 맞추셔야 되냐? 한 면을 맞춘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옆에가 흰색이면서 동시에 흰색 옆에 빨간색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이 조각도 흰색이면서 빨간색 조각이 있는 조각이 이쪽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조각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이 둘은 흰색은 맞지만 옆에 조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얘는 맞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1단계는 한 조각을 기준으로 잡고 옆에 있는 조각, 두 번째 조각 맞추는 거예요. 그럼 이건 굉장히 쉽죠.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이 조각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조각은 흰색이면서 빨간색 조각이 붙어 있는 코너 조각을 찾으셔야 돼요. 여기 있네요. 흰색이면서 빨간색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렬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죠. 뭐 이 부분은 우리가 한쪽을 기준으로 잡았으면 여기도 움직일 수 있고 여기도 움직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2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계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아까 색깔 두 개를 맞췄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번 단계는 그 옆에 조각 하나를 더 맞추시면 되겠죠. 세 번째 조각을 맞추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를 맞춰도 되고 여기를 맞춰도 돼요. 저는 여기를 한번 맞춰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옆에 있는 색깔이 무조건 흰색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흰색이만 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흰색이면서 여기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여기가 초록색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흰색이면서 초록색이 붙어 있는 이 코너 조각을 찾으셔야 되겠죠. 흰색이면서 얘는 파란색, 주황색이니까 얘 아니에요. 얘란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 왔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방향성이 잘못된 상태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일단 얘는 이 상태에서 어찌 해볼 도리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우리가 빈 공간 많잖아요. 일단 위로 한번 올려놓는 겁니다. 한번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올려놓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여기서 제가 얘를 이쪽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할 거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좀 빠르게 설명할게요. 몇 번씩 해보면 되니까. 일단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기준으로 삼았던 그 색깔이 만약에 옆쪽에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 색깔 쪽으로 그냥 정면을 바라보세요. 시점 변환을 이렇게 보란 얘기가 아니라 기준이 되는 색깔을 자기 쪽으로 바라보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조각을 이쪽으로 내려버리면 흰색이 밑바닥에 오게 되겠죠. 자, 하지만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해버리면 기존에 맞췄던 조각이 저 뒤로 가버려요.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힌트 드립니다. 빈 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큐브의 기본은
거의 한 초중반부는 똑같아요. 빈 공간을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빈 공간이 어디 있냐? 우리가 옆을 치워두게 되면 기존에 맞췄던 이 두 조각이 옆으로 일단 한쪽으로 치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얘를 내리고 그 빈 공간을 아까 치워줬던 그 두 조각을 다시 채우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한번 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 제가 하나 제시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 칩시다. 아까 우리가 2단계 때 이 두 개를 맞춘 상태에서 저는 여기를 맞추고 싶어요. 근데 그 조각이 지금 여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래에 있을 경우에는 위에, 자, 위에 빈 공간에 일단 가져다 놓고 생각하라 그랬죠. 자, 그런데 빈 공간에 놨더니 위쪽 위 공간에 놨더니 이번에는 아까 제가 옆에 있을 경우에는 제가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위에 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냐? 일단 얘를 그대로 내려버리면 방향성이 잘못된 상태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흰색이 만약에 위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인데 이 조각이 그대로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얘를 이쪽으로 가져가세요. 이쪽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서 얘를 180도를 돌려버리면 그대로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흰색이 위를 바라보고 있을 경우에 세 번째 조각은 이런 식으로도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굉장히 쉽죠? 자, 그럼 네 번째 조각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인데 이제 나머지 아랫면에 나머지 한 조각을 맞추시면 돼요. 자,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긴 하죠. 세 번째 조각. 근데 이제 이 조각이 여기 들어간 게 맞아요. 근데 방향성이 잘못된 상태에 들어왔죠. 아까 제가 어떤다 그랬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 조각을 이렇게 우리가 힘으로 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올려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올리면 될까요? 다 간단하죠. 그냥 여기를 위로 올려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한쪽으로 치워두고 일단 얘를 다시 내리게 되면 이 조각만 이쪽으로 뽑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세 번째 조각 넣을 때 옆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제가. 그 정면 쪽으로 바라본다 그랬죠. 세 번째 조각 맞추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자, 정면 쪽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내리면 끝이라 했어요. 자,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얘를 이쪽으로 내리는 순간 기존에 맞췄던 조각이 흐트러져요. 뒤쪽으로 가버리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힌트 드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자, 역시 힌트는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자, 그 빈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 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얘를 그냥 아래로 내려버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기존에 맞췄던 조각이 뒤로 가긴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이축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맞춰진 이 두 조각을 옆쪽으로 치워두면 여기 빈 공간이 확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빈 공간이 확보가 되면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채우고 그리고 옆으로 치워졌던 이 두 개를 채우고 이렇게 하면 쉽게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한 번 더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자, 억지로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좀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원리는 비슷해요. 기준이 되는 색깔, 아랫면의 색깔이 저는 기준을 흰색을 잡았기 때문에 자, 흰색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내려요. 똑같아요. 내리고 나서 기존의 조각이 흐트러져 버리죠. 자, 하지만 이 공간을 우리가 옆쪽으로 치워두게 되면 빈 공간이 내려와서 여기가 확보가 되죠. 자, 그래서 채우고 자, 두 조각 채우고 이렇게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 보여드릴게요. 이제 네 번째 조각을 맞추는데 다른 케이스를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이제 다른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 이제 네 번째 조각을 맞추는데 아까는 이 흰색이 왼쪽을 바라보거나 오른쪽을 바라봤었죠. 근데 만약에 이제 흰색이 하늘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까처럼 맞춘다 그래버리면 이쪽으로 내리건 지금 방향성이 안 맞고 이쪽으로 내리건 방향성이 역시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얘를 방향성을 틀어주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일단 이 조각을 옆에 있는 빈 공간으로 한번 치워두세요.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 있는 이 빈 공간을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나서 얘를 그냥 이 상태에서 놓고 같이 내려버리면 여기 같이 안 들어가요. 지금 방향성이 틀어진 상태에 들어가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얘를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을 위쪽으로 공간을 내주게 되면 이 조각을 이쪽으로 보내보세요. 이쪽으로. 그리고 나서 얘를 맞춘다고 생각하고 다시 내려보세요. 그러면 아까 같은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그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작업만 한번 해주게 되면 방향성이 바꿔가지고 아까 같은 1번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맞추면 되겠죠. 똑같이. 그럼 아까처럼 맞춰볼게요. 정면을 바라보고 얘를 이쪽으로 내립니다. 뒤가 틀어지긴 하지만 우리는 옆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옆쪽으로 치워두고 공간을 확보해 주게 되면 여기서 채우고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4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4단계는 어디를 맞추시면 되냐면은 맞춰준다기보다는 방향성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흰색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상대편 색은 노란색입니다. 자, 항상 모든 큐브의 기본색은 흰색 건너편은 무조건 노란색이어야 돼요. 그러면은 일단 노란색이 위를 바라보는 게 맞겠죠. 흰색이 아래니까 그 반대는 방금 말했다시피 노란색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유일하게 이 조각만 방향성이 맞아요. 나머지 조각들은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틀어졌다는 얘기죠. 얘는 노란색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된 상태죠. 근데 이 조각은 노란색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역시 시계 방향으로 180도 회전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노란색이 원래 여기서 맞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역시 120도 회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얘를 노란색이 위로 가게끔만 이런 식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씩.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 제가 간단한 움직임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 일반 333 큐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억지로 스티커를 하나 붙여놨어요. 자, 이제 눈에 확 띄라고. 그러면은 일단 웬 일반 333 큐브냐?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 큐브를 하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 코너도 한 조각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좀 더 넓으니까 한눈에 보일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333 큐브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너 조각이 333 큐브의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간단한 움직임 먼저 설명드릴게요. 일단 제가 편의상 이렇게 볼 겁니다. 우리가 보통 큐브를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보죠. 이런 식으로. 얘를 정면으로 봤으면 윗면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라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큐브를 이렇게 비스듬히, 그래서 3면이 다 보이게끔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편의상 얘를 오른쪽 면, 그리고 여기를 왼쪽 면이라고 지칭할게요. 그리고 또 얘를 이렇게 잡고 무조건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돌리면 위라고 표현할 거예요. 오른쪽 위.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내려오니까 오른쪽 아래. 얘도 직관적으로 얘를 들어 올리게 되면 왼쪽 위. 이렇게 내리게 되면 왼쪽 아래.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한 움직임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봐보세요. 굉장히 규칙적이에요.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이것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자, 여기서 제가 스탑을 했어요. 결과치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일단 아래부터 봐볼까요? 아래 조각들이 막 망가졌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오로지 여기입니다. 일단 그냥 여기는 조각이 어떻게 됐든지 신경 쓰지 말고 흐트러졌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만 신경을 쓰면 그 결과치가 아까 스티커가 위를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시계 방향 쪽으로 120도 회전했죠. 이 조각만.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그러면은 이 조각을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를 돌리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자,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죠. 자,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얘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오른쪽 손부터 올리고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역순으로 가니까 역시 이번에는 왼쪽 손으로 시작하면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역순이니까 얘도 정리가 되겠죠. 당연한 논리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것을 이제 반대로만 가면 돼요. 자, 그럼 왼쪽 손을 한번 해볼게요.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한 번 더 할게요.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자, 됐죠? 그래서 이 조각이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로 회전했어요. 그리고 역시 역순이니까 정리가 되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이 곱하기 이 큐브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방금 간단한 움직임을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적용시키냐? 일단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만약에 이 코너를 시계 방향으로 120도를 회전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오른쪽 손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코너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 손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조각으로 시작하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이 조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조각은 어떤 방향으로 몇 도로 움직여야 될까요? 당연히 노란색이 여기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한 턴만 회전하면 되겠죠. 물론 시계 방향으로 두 턴 회전해도 돼요. 그러면 이제 공식을 두 번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시간 걸리니까 이제 짧은 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 조각은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턴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아까 어쩐다 그랬어요? 왼손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럼 왼손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한 번 더.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래서 여기 있던 노란색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방향성에 맞게 됐죠. 자, 그러면은 아래가 아니 틀어졌지 않냐? 아래가 다 흐트러졌잖아요.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얘를 방향성을 맞췄으면 옆에 조각으로 다시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각 내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조각은 어디로 가면 될까요? 역시 노란색이 오른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한 턴만 하면 되죠. 그럼 역시 왼손으로 시작해 보세요.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한 번 더.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래서 역시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한 턴 해서 방향성이 맞게 돼 있어요. 여전히 아래는 흐트러져 있죠. 자, 그러면은 역시 조각을 교환해 가지고 이 마지막 조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미리 예상합니다.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아래쪽 이 흐트러진 조각까지 다 맞게 돼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해볼게요. 역시 얘도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회전하면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왼손부터.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한 번 더.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그래서 방향성 맞고 어때요? 다 맞춰졌죠. 자, 이것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밑에 면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 만약에 이 방향성만 맞춘다고 생각하면 그 이제 흐트러지는 비율하고 이 회전 그 비율이 다 맞게 딱딱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뭐 한 조각만 회전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일단 조각을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일단 이번에는 노란색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120도 한 턴만 움직이면 얘는 방향성에 맞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인접한 조각을 봐볼게요.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 움직여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얘를 일단 시계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오른손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한 번 더. 오른쪽 위, 왼쪽 위,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그러면서 방향성이 맞춰졌죠. 자, 얘로 교환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은 왼쪽 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앞선 공식의 역순이니까 당연히 맞춰지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120도니까 왼손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왼쪽이,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자, 한 번 더. 왼쪽이,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여기 맞춰줬고, 여기 맞춰줬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단계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개가 다 틀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그 방향성에 맞게끔. 그러면은 다 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무조건 맞게 돼 있어요.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개가 다 틀어지는 경우 제가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단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단계는 지난 단계를 끝마쳤으면 아마 큐브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살짝씩 돌려보세요. 그러면서 2개가 맞춰진 부분이 있으면 일단 공짜로 2개가 맞춰지는 거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경우는 이제 가지런하게 2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때에 따라서는 여기가 맞고 여기가 맞고 그러니까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는 경우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맞춰져 버렸네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든지 상관없어요. 공식은 하나만 사용할 테니까 그럼 일단은 제가 이 2개만 바꾸면 되겠죠. 여긴 맞춰졌으니까 이 조각 2개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 조각 2개를 바꾸는 공식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시켜 볼게요. 일단은 제가 공식 설명부터 할게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기 위한 공식을 설명드릴게요. 최대한 머리로 이해를 해보세요.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공식을 설명시키기 위해서 일단 제가 다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일단 기준점이 확 잡히라고. 그러면은 일단 제가 스티커를 이쪽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큐브를 이렇게 바라볼 겁니다. 분명히 이 스티커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랫부분에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제가 5번의 움직임을 보여드릴 테니까 굉장히 규칙적이고 반복적이고 단순해요. 금방 외우실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돌릴게요. 일단 아래도 제가 붙여놨어요. 여기 이 부분을요. 90도가 아니라 180도로 회전시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윗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90도. 자,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180도. 그리고 이번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자, 그리고 다시 90도. 자, 굉장히 단순한 움직임이죠. 빨리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움직임이지만 그래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반복 드릴게요. 이 부분 180도 시계 방향 180도 반시계 방향 180도 굉장히 단순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80도 시계 방향 180도 반시계 방향 180도 이 5번의 움직임을 못 외워가지고 아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연습이 됐으니까 결과치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볼게요. 이 5번의 움직임을 하게 되면 그 결과치가 어떻게 되냐? 아래에 있었던 이 흰색 조각이 이쪽으로 갔고 위에 있던 이 노란색 조각이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두 조각은 정확하게 180도 방향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죠. 한 번씩 할 때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면 이 조각만 왔다 갔다 할까요? 아니죠. 여기 가려서 잘 안 보였겠지만 이 조각이랑 이 조각도 어때요? 서로 한 번씩 할 때마다 5번씩 할 때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쪽 스티커를 우리가 5시 방에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이 공식을 우리가 지금 오른손으로만 왔다 갔다 했는데 왼손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시점 변화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오른쪽에서 했던 것을 왼쪽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를 미리 예상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겠죠. 이 두 조건 어차피 하면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거고 이번에는 이 두 조각이 왔다 갔다 하겠죠. 이 조각이 아니라 그러면은 두 개의 변화가 일어나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왼손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왼손 180도. 자, 왼손으로 하니까 얘는 이제 반시계 방향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180도 반시계, 180도 시계, 180도.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뀌었고 이 두 개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쪽을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결과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맞춰진 큐브를 우리가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 이 두 개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스티커를 제가 한번 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헷갈리니까 스티커의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공식을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흐트러진 상태에서 자, 방금 했던 것을 제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맞춰진 것을 왼쪽으로 두고 자기는 이 두 개를 이제 바꾸는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라보고, 자, 이렇게 바라보고 오른쪽 180도 시계 방향, 180도 반시계 방향, 180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바뀌고 이 두 개가 바뀐다 그랬죠. 그럼 이 상태에서 시점 변화를 이렇게 하고 왼손으로만 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왼손으로 할 때 180도 반시계 방향, 180도 시계 방향, 180도.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한 턴만 해주게 되면 이 두 개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가 복습시켜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에 한번 적용시키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지런히 두 개가 있으면 편해요. 근데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한쪽이 맞고 한쪽이 맞고, 그래서 이제 대각선으로 맞고 대각선으로 틀어진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식 두 번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됐을 때는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이 두 개를 바꿔도 되고 이 두 개를 바꿔도 되고 여기 두 개를 바꿔도 되고 그냥 아무 쪽에서나 공식을 한번 사용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공식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읊어보면서 해볼게요. 자, 일단 오른쪽 180도 시계 방향, 180도 반시계 방향, 180도. 이렇게 5번의 움직임을 하면 이 두 개가 바뀌고 이 두 개가 바뀐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흰색을 이쪽으로, 자, 시점 변화를 이렇게 하고 왼손으로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왼손으로 할 때는 180도 반시계, 180도 시계, 180도. 그리고 나서 얘를 이 두 개가 맞춰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맞는 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아까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죠. 자, 그래서 두 개가 맞는 쪽을 왼쪽으로 놓고 이 두 개를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한 번 더 해줍니다. 180도 시계, 180도 반시계, 180도. 자,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되겠죠. 이 두 개가 바뀌고, 그리고 시점 변화를 이렇게 하고 여기 두 개를 다시 바꾸고 여기 두 개를 바꾸면 되겠죠. 자, 왼손부터 180도 반시계, 180도 시계, 180도. 자, 여기까지 오면 다 맞춰졌다는 거 느껴지죠? 그리고 마무리로 한 턴만 해주면 큐브가 다 맞춰지죠. 자, 그러면은 제가 천천히 진행을 했으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영상을 파악하면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맞출게요.